안녕하십니까. JTV 저녁뉴스입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에 잇따라 대형 유통점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3년 전 롯데쇼핑은 전주 종합경기장에 대형 쇼핑몰을 짓기로 전주시와 협약했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계획을 바꿔 쇼핑몰 대신 시민광장과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라북도의 동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군산의 옛 제지공장 부지에 2만 제곱미터의 아울렛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는 코엘 패션이 대형 아울렛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종합 검토를 하고 있죠. 서류도 보고 있고. 3만 평이 단지화를 막 물류도 하고 못도 오고 막 분양도 흘러오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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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이 대형 유통점들의 입점 전쟁터가 되자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의 매출이 평균 46.5% 줄어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주시는 기존 상권의 매출액이 약 40% 감소했고 일산 지역도 기존 약 250여 개 업체가 180여 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 입점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민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형 아울렛 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군산시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역 발전과 개발을 목적으로 대형 유통점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 입점 계획에 맞서 전북 6개 시를 중심으로 연대 조직을 만든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대형 유통점을 둘러싼 대립은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항과 경쟁하고 있는 전남 목포항의 자동차 전용 부두가 곧 완공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목포항의 자동차 전용 수출 부두가 오는 20일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부두가 완공되면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포함해 모두 100만 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하고 한적 TS가 한 600만 대 된 것 같은데요. 목포항에 한 100만 대 정도 조금 유치하려고 야적장도 더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포 자동차 전용 부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군산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자동차는 18만 대, 이 가운데 광주 공장을 포함한 기아 자동차 생산 차량이 6만 5천 대로 가장 많습니다. 군산시는 기아 자동차 수출 차량들이 광주에서 1시간 거리인 목포항 자동차 전용 부두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자동차 야적장 조성 등 화물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2년 뒤에나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환적 자동차 물량 유치를 위해서 군산항 항만 시설 부지에 15,000평의 야적장을 조성하게 되면 약 30만 대의 환적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경쟁 항만인 목포항이 자동차 전용 부두 운영을 통해 자동차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군산항의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학교나 아파트 담장에 관공서 이름으로 빌린 광고판이 적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공익 광고물 같지만 불법 광고물이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학교 폭력을 추방하자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학원 광고물이지만 학교폭력방지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청의 후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광고물이지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았다며 수십만 원의 광고료를 챙겼습니다. 수목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광고를 싣고 있으면 수사드리겠다 이 생각까지 이야기를.
그나마 광고판에 적혀있는 청소년 상담 전화도 엉터리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위례형 산하 취향도시 피닉스파크입니다. 객실 예약 1번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로 연결됩니다. 이 광고판은 마치 전주시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전주시 마크는 물론 도장까지 찍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도용당한 공공기관도 단속에 나서야 할 전주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가지고 뭐 행사나 그런 거 있는 것은 저희가 그냥 놓아두지만 그 외에 뭐 학원이라든가 그런 그 상업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공익의 탈을 쓴 불법 광고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전북 출신 선수들이 선전했습니다. 대학과 실업팀들이 학교를 돌며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광주에서 열린 제28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56년 만에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출신 선수들은 금메달 4개와 은 3, 동 3개를 따내며 1위 달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주 성심여중고 출신 신승찬은 배드민턴 3관왕에 올랐고 익산시청 최신희는 펜싱 사부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8강에서 이탈리아랑 뛰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다행히 역전승을 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그 기세로 4강 결승까지 해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북체육회가 대학 실업팀과 함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사격과 세팍타크로, 궁도 등 평소 접하기 힘든 6개 종목 선수 200여 명이 수준 높은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는 더 확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국체전 종료 후에는 집중적으로 일선학교라든가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더 확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린초등학교 진성일이 경북에서 열린 전국 양궁대회 6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을 휩쓸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호원대 검도부 이창훈과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도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에서 전국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에만 볼링과 세팍타크로, 태권도, 펜싱 등 4개 대회가 줄줄이 시작됩니다. 참가 선수들만 모두 5,000명이 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순창군 비서실장 47살 공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 업체 대표 75살 고모 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6급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골프채를 훔친 혐의로 29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남원과 전주 등의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3차례에 걸쳐 930만 원어치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1.4도, 전주 29.6도 등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제11호 태풍 난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